안녕하세요. 금요일의 특별 코너 금주한방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주 수급으로 한 주를 정리해보고 또 투자자분들의 고민으로 다음 주를 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주실 분이죠. 송률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렸던 이번 주 탑10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관이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입니다. 1위는 네이버가 차지했습니다. 두나무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어제 오늘 강세 마감했고요. 그리고 2위는 SK하이닉스였는데요. 주 초반에 기관의 매수세가 짙었습니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셀트리온, 5위는 SK스퀘어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도 하나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기관은 SK하이닉스를 담았다면 외국인은 삼성전자의 매수를 집중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기관 상위에 이어서 외국인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 삼성전기는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흐름 보였고요. 4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위는 파마리서치가 자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됐는데 네이버가 업비트를 편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저희가 2주 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합병에 대한 내용을 체크하시기 이전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6월 24일부터 최근까지 이제 악재들이 반영이 된 상황인데 주요 이제 악재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광고 커버스 쪽에서 앞으로는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합병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전에 주력으로 삼고 있던 사업들이 앞으로는 경쟁이 심화라는 우려가 더해졌지만 지금은 AI라는 이제 돌파구가 다시 한번 더해졌고 추가로 스테이블이라는 테마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뷰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인수합병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이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전고점까지 가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결제 규모가 한 80조 정도가 됩니다. 80조인데 지금 이제 두나무랑 네이버 파이낸셜 기업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차이가 커요. 아직까지는 주식 교환 비율이라든가 디테일한 가이드가 안 나왔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회사가 좋다고 동의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FIU 금융분석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에 오를 수 있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보유하셔도 좋겠지만 지금 또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단순 기대감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고 일단 합병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고 거래량이 다시 한번 분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막 다시 한번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네이버와 두나무가 손을 잡은 상황에서 카카오가 조금 입지가 불안정해진 것 같아요. 매니저님 혹시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셨어요? 저희 아까 그 얘기했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예. 저는 당했어요. 네. 업데이트를 당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두고 일부러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급락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또 올려잡기도 했단 말이죠. 이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카카오에 정말 급락을 미친 걸까요? 영향을? 일단은 그렇습니다. 투자 심리까지 연결이 될 정도로 지금 이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년 만에 개편을 했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거는 증권사 쪽 입장입니다. 증권사의 리포트인데 일단은 지금 실사용자들이 불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카카오라고 하면 이제 국민 앱으로 우리가 부르긴 했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편리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사용자들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입장은. 근데 또 이제 카카오랑 증권사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편리성을 오히려 강화를 했고 광고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랑 회사 측이랑 괴리가 있고 저는 이제 업데이트가 마냥 답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광고 수익성이 강화되고 중장기 포텐셜이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 하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카카오톡 업데이트 안 되는 방법 이렇게 막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영향 자체가 투자 심리에 미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증권사 입장인 거고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2,000원까지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앞전에 이제 6월까지 주가를 견인했던 거는 정부 정책 기대감, AI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했던 저항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2,000원까지는 밀릴 각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122평선까지 같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52,000원까지는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와 사용자들의 이 카카오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카카오의 체류 시간은 길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어쨌든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투심이 식을 줄을 모르더라고요. 10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연휴를 앞둔 다음 주에도 이 흐름 이어질까요? 예, 일단은 삼성전자 하면은 관세 내용이랑 같이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반도체 관세입니다. 반도체 관세도 앞으로 부과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메시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수급이 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비교적 수급이 나쁘지 않았던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악화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오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관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딱 정해놓고 한 얘기하면은 미국 안에서 생산하는 그 해당 양에 따라서는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생산을 미국 내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수입분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가 붙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짧게 요약하자면은 미국 현지의 생산시설, 그러니까 대규모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지금 이제 공장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미쳐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가 계속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선방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비교적 작습니다. 투자 금액이. 그래서 앞으로는 리스크가 조금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나뉘었다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저는 부정적으로 안 봅니다. 이제 막 탄력을 받았고 최근에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는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지금 스마트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상반기 스마트폰 점유율 보시면요. 지금 82% 정도가 지금 삼성에서 점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가 애플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 비싼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약간 달리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깊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 애프터마켓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김윤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조금 전 8시 애프터마켓이 마감됐습니다. 그간 많이 올라왔던 우리 시장 오늘은 급락세를 맞이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빛이 전반적으로 감돌았던 하루였습니다. 그 안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특징 중 5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NC 바이오입니다. 최근 리투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죠. 복지부가 인체 조직의 미용 성형에 대해서 사용 규제 방침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킨 부스터의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급락세가 연출됐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더 큰 하락세 보여주면서 22%대 하락하면서 46,6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오션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3,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감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주 일제히 밀려나면서 하나오션 애프터마켓에서 3%대로 더 큰 하락 맞이하면서 105,600원에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심사가 다음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가동보다는 해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원전주 일제히 내리막을 걸었던 하루였고요. 대장도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2% 넘는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반면 오늘 쿠코는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인 조정장 안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날아올랐는데요. 네이버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 계속해서 모멘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세 오늘 몰려들었고요. 오늘 2시를 기점으로 거래량 몰려들면서 마감까지 11%대 상승 유지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 SDI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부진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4%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 동반 약세 나타난 모습이었고요. 또 더불어서 다음 주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오늘 관련주 일제히 밀려나면서 삼성 SDI 역시 3.56% 하락하면서 20만 3천 원에 마무리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화오션인데요.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이었어요.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도 조정을 피할 수 없을까요? 일단은 오늘의 하락에 있어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2.4%,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개별 종목 그냥 한 4% 정도 다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오늘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카 협력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마스카는 이제 관세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산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계속 노래 불렀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가 있는데 차세대 디젤 잠수함 도입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연내 결정이 된다라고 지금 폴란드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쟁쟁한 국가들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크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한화오션이에요. 한화오션 지금 이제 도산 안창호급 3,000톤급 잠수함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주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SLBM을 유일하게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기종이고 특히 여기다가 우리 정부가 지금 플러스로 하나 덧붙이려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퇴역 예정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장보감이 있는데 이 장보감을 무상으로 갖다 써라. 그러니까 약간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도 좋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경쟁력까지 우위를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군 협력뿐만이 아니라 방산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3, 4분기 시즌 이제 실적 시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점에서 크게 흔들릴 필요 없이 저는 보유자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화오션의 하락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조선업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조선은 조선 나름입니다, 솔직히. 네, 그 얼마 전에 대한조선이 이제 상장을 했죠. 네. 했는데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잠시 다른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장 이후에 11만 6천 원까지 갔다가 오늘 종가가 7만 8천 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앵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대한조선 상장을 앞두고 어떤 흐름이 나올 거냐. 한번 슈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깔아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조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선 딱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LNG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산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잠수함, 함정을 건조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자재 쪽에 연관성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잘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나름 고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주요 조선사 같은 경우는 대한조선은 LNG 모멘텀이 없어요. 방산 모멘텀도 없습니다. 그럼 대한조선은 뭐 하는 친구냐? 얘는 이제 탱커선 중심으로 지금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탱커 안에도 약간 원유 운반선 타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주도 나름인데 약간 방산이랑 LNG 모멘텀 있는 종목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주 이어지면서 이제 기대감에 대형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비교적 덜 오른 약간 기자재 중소형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종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LNG와 또 방산 모멘텀이 있는 쪽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관세 발언 여파의 원전주들도 좀 약세를 보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해볼게요.
원전이 사실 대내적으로는 어려워도 대외적으로는 기대감이 있을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일단은 대장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두산이 움직이려면은 뭔가 특별한 수주 공시가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거든요. 혹은 이제 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수주 쪽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나운서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60% 이상 매출이 해외 매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은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두산 같은 경우는 나름 고점에서 지금 박스권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원전주들 전체적으로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또 논의 중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잘 만드는 원전이 있습니다. APR 1400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출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활하게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베트남, 사우디 원전 쪽 가장 빨리 모멘텀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나? 이미 정부에서 이제 약간 신재생 쪽 키운다는 내용은 차트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루마니아 관련 수주 내용이 나왔는데 수주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동유럽 중심 모멘텀도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는 오히려 하반기에 더 기대할 구석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특징주들 하나씩 만나봤고요. 이어서 저희의 특별 코너죠. 금주한방에서는 두 분의 투자와 또 주식에 대한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송렬 전문가님께서 시원하게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은 이 투자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드릴 수 있는 선물도 제공되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셔서 주식남녀 밴드에서 사연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들어온 사연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렬 매니저님. 저는 현대건설을 10년 넘게 들고 있는 장기 보유자입니다. 평균 단가는 8만 원 초반대, 그러니까 거의 2011년 고점 부근에 들어갔다가 10년 동안 숨 참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 본전이 왔는데 이게 참 도저히 못 팔겠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겨우 본전에서 팔아야 해? 조금만 더 버티면 수익 나지 않을까?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지금 보세요. 월봉 차트는 다시 꺾였고 주가는 또 5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이젠 팔 타이밍은커녕 정신줄도 같이 흔들립니다. 솔직히 요즘 분위기 보면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다시 10년 더 버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쯤에서 손절 아닌 손전을 하자니 이 긴 시간의 감정이 너무 아깝습니다. 송렬 매니저님, 현대건설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련 없이 보내줘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무려 10년을 넘게 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 6월 말에 평단가인 8만 원 선이 한번 왔더라고요. 근데 기회를 놓쳤고 지금은 5만 4천 원대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야, 10년이면은 현대건설 2대 주주, 3대 주주도 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일단은 오래 갖고 계셨는데 좀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최근에 6월 25일 같은 경우는 평단 살짝 위까지는 올라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건설 하면은 최근에 이제 상승시킨 모멘텀이 뭐냐면 원전 모멘텀이었어요. 원전주도 여러분들 뭐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고 한전기술, 한전 KPS 최근 고점이 다 6월 말쯤이에요. 그러니까 체코원전 기대감에 다 같이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현대건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더 갖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10년 들고 계셨는데요. 네. 뭐 제가 조금이라고 했지 10년이라고는 말씀 안 네.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나쁜 자리는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주가 안 좋습니다.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 건설주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건설 올해 매출액 보세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답이 있습니다. 사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30조 정도가 돼요. 근데 영업이익은 8,900억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냐면요. 2.9%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뭐 해외 프로젝트도 좋고 국내 프로젝트도 좋아요. 뭐 재건축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 원가가 9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건설사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추진을 해도 사실상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리스크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시공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업황이 개선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아무리 못해도 건설 경기가 회복이 되려면은 내년 하반기쯤은 돼야지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손절하신 게 맞지만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 모멘텀도 갖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면 나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은 지금 팔기엔 조금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이 너무 빠르다고 또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질문은 좀 천천히 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건설 업종은 사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 또 뚜렷한 반등 모멘텀도 없잖아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혜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번에 부동산 붙일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사실상 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지금 서울 주요 도시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에 움직이는 때는 약간 틀렸다. 지금은 약간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업황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하반기쯤 돼야 어느 정도 개선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을 내가 정말 저평가 관점으로 중장기로 갖고 간다 아니면은 저는 오히려 기회비용 면에서는 지금은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어요. 보통 이제 우리 건설 모멘텀 봤을 때 사우디 모멘텀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굵직굵직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이 거의 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리 불확실성도 더해졌기 때문에 건설주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좀 빨리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연출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만 빠르시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유지를 해주셔야죠. 아, 처음만 느리셨군요. 네. 하여튼 네, 이렇게 첫 번째 사연에 대한 해결해봤고요. 두 번째 사연으로 저희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률 매니저님. 저는 일정 매매를 공부 중인 직장인입니다. 올해 투자를 시작한 터라 시황 공부도 할 겸 남들보다 일찍 종목을 매수했다가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서 증권사들이 매달 만들어주는 증시 캘린더와 매일 뉴스를 참고하면서 종목들을 골라보고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반등이 없거나 예상 외의 종목이 오르는 등 계속 변수가 발생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도쿄 게임쇼에서도 시프트업과 NC소프트를 매수했는데 오히려 펄어비스만 오르더라고요. 송률 매니저님은 일정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지, 일정에 상승할 종목은 어떤 기준으로 판별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추석 연휴도 시작되는데 연휴 전에는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서 매도하기 때문에 하락장이 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긴 연휴 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송률 매니저님이 아까 방송 전에 일정 매매를 조금 하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본인만의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일정 매매라 함은 일단은 보통 우리가 한두 달 전에 접근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일정 매매 포커스를 맞추는 종목이라면은 충분히 눌려있는 겁니다. 눌려있기 때문에 일정만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약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8월 초쯤에 한미약품 아무도 안 쳐다볼 때죠. 이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걸 말씀드렸었냐면은 9월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임상 관련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하반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 학회 일정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은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약간 하반기 그리고 혹은 계절적 성수기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벤트 일정을 앞두고 어느 정도 비중을 태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팁이 있습니다. 어떤 팁을 하냐면은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잡으신 게 좋아요. 제가 한미약품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8월 초까지만 보더라도 30만 원 언더였어요. 사실 아무도 안 쳐다볼 때였죠. 안 쳐다볼 때였고 요 구간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벤트 일정 이거는 매년 있는 이벤트입니다. 예를 들면은 글로벌 학회도 마찬가지예요. 암학회도 마찬가지고 뭐 정신질환 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똑같이 열리는 학회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그 학회에 참여한 기업들을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발성으로 참여한 기업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매년마다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한미약품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기업을 찾으셔야 되고요. 이벤트는 일단 첫 번째는 기대감에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 트레이딩이 맞고 약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벤트보다는 개별 이슈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한 일정 매매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사연 뒷부분에 연휴 전에 하락장이 우려된다라고 하셨는데 매니저님은 하락장에 동의하십니까? 다음 주? 예,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한테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받고 있고 엊그제까지만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사상 최대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받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못 버텼죠. 오늘만 보더라도 2% 빠졌습니다. 거기에다 관세 리스크 다시 한번 더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반도체 중심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어차피 빠집니다. 자금은 빠지기 때문에 일단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추석 이후에 우리가 비중을 추가로 해도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굳이 다음 주에 무리하게 대응할 필요 없고 다음 주는 어느 정도 변동성 더해지면서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하락장이 이어지겠지만 무리하게 우리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연이 게임주에 대한 사연이었잖아요. 게임주가 최근에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게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이거는 저는 개별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벤트로 움직이는 시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이슈를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데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예요. 펄어비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줄 하락 이어지다가 이번에 뭐 검은 사막 관련해가지고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지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비추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고 오히려 이 기회비용을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AI 쪽 비중을 태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벤트 일정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에이펙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중국 매출 큰 기업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 또 여행, 콘텐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 화장품 쪽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에이펙이 사실상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게 뭐냐면은 일단은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외교적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니저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말이 빨라지는 건데 또 다른 이야기 어디서 들을 수 있죠? 그러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5일장마다 오는 유튜브 무료 방송 오늘 진행을 했는데요. 자, 네이버 밴드에 송유일 검색하시면요. 유튜브 방송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요일 매니저님의 유튜브 무료 방송은 0.75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